수술 방법이나 주사 방법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적응증이라는 거,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는 거는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했으면 좋을지. 5년 넘게 유튜브를 매주 한 편씩 올리다 보니 비슷한 내용도 많고 해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질을 축소하는 데 있어서 이완된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요새 필러 제제, 충전 물질 주사하는 경우가 참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고 수술하는 환자 이런 거에 대한 정리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질이 늘어나 있어서 축소한다고 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는 공간 자체를 좁혀주는 의미, 또 하나는 탄력을 증가시키는 문제. 공간은 좁혀졌는데 탄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표현할 때 무슨 관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또 탄력은 좋아요. 탄력을 이루는 부분은 몸에서 근육이 해당됩니다. 근데 질강 안의 근육은 질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일부분, 특히 3분의 1 반 정도만이 근육이 커버가 되고 있고요. 그것도 질강에서 밑에 쪽, 누우면 등 쪽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는 앞쪽은 사실은 그쪽에는 근육이 질을 축소하고 늘리고 하는 관계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한 목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저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수술을 많이 했죠. 그러면 질 근육을 봉합을 잘하고 끊어진 걸 잘 이어주고 또 도톰하게 만들어서 수술 후에 케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두께를 좀 증가시키면 탄력은 더 있을 거 당연한 거죠. 그러려면 근육이 늘어나 있는 손상된 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소리가 좀 덜 나는 게 기대했던 것만큼 못하다든지 하는 거는 그 사이사이 근육과 점막과 근육 사이에 있어야 될 공간이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전재라든지 이런 거를 쓰기 시작했던 건 사실입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질 축소 성형 수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약하게 질이 이완되어 있는, 예를 들면 제왕절개를 한두 번 했거나 나이가 좀 있어도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분들이 질이 나이가 들고 성관계를 통해서 좀 느슨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은 수술할 대상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수술이 필요 없으니까 케겔 운동 정도 하세요라고 하고 치료를 하지 않았죠. 나머지 좀 심한 분들 수술하는 게 제 치료의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를 제외한 많은 선생님들이 수술보다는 아마도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고 하다는 이유로 충전재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요. 거기에 근육을 수술하지 않고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육에 자극을 줌으로써 탄력을 갖게 하고 콜라겐이 재합성되는 효과를 노린 열치료, 고주파도 있겠고 레이저도 있겠고 초음파 치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됐을 경우에는 효과적입니다. 물론 아이를 둘, 셋 그러면서 분만 손상이 심했고 회음체도 끊어져 있고 밖에서 누가 봐도 귀가 짝짝이고 한 분들은 사실은 그것만으로 수술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부족하죠. 그런 분들은 수술하는 게 맞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덜 심한 분들은 전에는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환자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늘어나다 보니 이제 얼추 꽤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을 할까?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수술해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면 좀 답답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정도의 간단한 주사나 열치료만 해도 되는데 수술을 또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에. 거기서 저는 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좀 전문가인 제가 그분이 필요로 하고자 하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그 기대와 목표에 맞게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비용이 좀 저렴할 것 같다, 회복이 빠르다, 간단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심한 질 이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거부하시고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 그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 전처럼 이건 해봤자 효과가 너무 떨어지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래도 환자가 원하니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걸 하는 게 맞는지 속으로 갈등도 많고 어떨 때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고집을 좀 부려서 그럴 바에는 좀 더 생각해보고 수술하세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둘 다 치료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병을 봤을 때 어떤 병이 꼭 수술해야 되는 병이 있고요. 어떤 병은 약을 먹어야 되는 병이 있고요. 수술 후에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건 전문가인 분이, 의사죠. 양심적으로 그 환자의 니드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는 게 맞고, 응당 환자의 신뢰에 대해서 의사는 책임을 가지고 그 결과를 예상을 좀 하고 고민하고 선정해서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입니다. 안전한 결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자가 환자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서, 특히 여기에는 의사의 양심이라는 거를 꼭 좀 염두에 두고, 이게 단순 돈벌이가 아니고 그분에게 어떻게든 효과적이면서 그분 상황에 맞는 거를 해주겠다라는 내면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뭐 꼭 그렇게 100% 그런 의사라고 생각은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결과가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만족감이나 기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좀 적다고 생각은 합니다. 질이완은 이미 교정해야 되는 질환처럼, 질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미용 성형이나 기능 성형을 하듯이 그런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이나 주사 방법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적응증이라는 거,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는 거는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몇십 년 공부해야 되고, 많은 케이스를 접하면서 환자별 사례가 있는 경우가 적절하고 그분이 의사로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질이완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필요 이상의 지식을 갖는다고 절대로 술자를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의사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의견을 듣고 판단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런 시술 아니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까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병원을 꼭 방문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